외화비 쇼크, SK그룹 초비상 터졌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제가 봐서는요, 사실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고요? SK그룹은 외화빚이 엄청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SK하이닉스만 하더라도요 31조 1043억 원이나 되고요. 예, SK이노베이션은 13조 5692억 원입니다. 진짜 엄청나죠. 환율이 10%가 오르면요, 순이익이 SK하이닉스의 경우는요 9,212억 원이 줄어듭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484억 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SK그룹에는 충격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외화 빚에 대한 이자 부담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 자체가 훅훅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은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역대급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예, IMF 외환위기 때가 달러당 1962원으로 가장 많이 올라갔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15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때, 예, 작년 2022년이죠. 10월 25일에 1442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4월 16일 기준으로 1394.5원이에요. 이게 1400원도 뚫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화빚을 갚으려고 그러면요, 기업들의 부담은 차고 넘칠 겁니다.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의 빚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은 뭐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SK하이닉스 주식을 안 사는 이유도 이 이유입니다. 워낙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 부채가 결국은요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 하면서 SK하이닉스는 제가 주식을 아예 사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13조 5692억 원이니까 적지 않습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여기도 484억 원의 적자예요. 484억 원씩 줄죠. 순이익이 줄죠. 그만큼 위험천만이라는 뜻. 그래서 저는 예, 지금 배터리 쪽은요 LG에너지솔루션을 저는 사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LG에너지솔루션도 이거 보면 무서워요. 8조 8479억 원의 적자가 있잖아요. 적자가 아니라 외화부채가 있잖아요. 이 외화부채 지금 환율이 10% 오르면 순이익이 316억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나마 적지요. 게다가 SK하이닉스는요 이게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참 두려운 상황이라면 LG에너지솔루션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두려운 상황은 맞아요. 그렇지만 선주문량이 많습니다. 이미 선주문량을 LG에너지솔루션은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LG에너지솔루션은 외화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SK하이닉스는 제가 그들 뜻도 안 보죠. 예, SK이노베이션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외화부채에 대한 충격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SK는요 그 어느 때보다 사실 굉장히 기업 내가 비상, 그것도 초비상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요. 또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초비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SK는요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경기가 좋아져서 SK가 부채를 탕감하지 못한다면요, 아마 SK는 장기적으로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중국의 저가 파산 공세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반도체까지 확장이 된다면요, 저는 SK는 최악의 상황으로도 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SK만 외화 빚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기업들 전체가 사실은 대한민국은 외화 빚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년 새에 외화 빚이 46.6%가 늘어났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1125억 9천만 달러였거든요. 지금 2023년 추정치가 1650억 2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25조 원이에요. 4년 사이에 524억 3천만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뭐 SK도 초비상이지만 지금 이것을 보면요, 지금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장의 위협이 지금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요, 단기 배치 비중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단기 배치 비중이요, 2019년에는 106억 9천만 달러였다가 2021년에 195억 9천만 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2분기 기준으로 178억 2천만 달러, 3년 반 새에 66.7%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대비해서 보면 이게 단기 외채 비중이 떨어진다는 거, 이것이 약간은 위로를 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외화 빚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 모르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안정을 못 찾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외화 빚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문제는 외화 빚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기업의 부채가 계속 늘어져 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보면요, 6년 새의 기업 부채는 63.7%가 늘어났습니다. 1698조 6천억 원이 2780조 1000억 원이 됐으니까 굉장히 빨리 늘어났잖아요. 6년 사이에 1081조 5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천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 이게 기업 전체가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2022년에서 2023년을 보세요. 1년 사이에 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게 8%나 늘어났습니다. 207조 1000억 원이요. 적지 않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체제로 간다면요, 대한민국 경제는요, 기업들부터 먼저 줄줄이 무너진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도 부채 폭발로 인해서 줄줄이 무너진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한국 경제 자체가 펑 하고 터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시장을 보면서요, 지표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이 지표를 보면 항상 위험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다. 꿰뚫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SK그룹이 망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SK그룹의 외화 부채나 또 국내 부채나 전체를 합쳐보면 그 어느 때보다 SK그룹이 위험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투자에 대한 조심, 제가 항상 호시우보라고 했잖아요. 호랑이 눈으로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데 SK그룹은 바로 호랑이 눈으로 경계감을 가져야 될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우보란 말은 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채가 많아서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주식은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만큼 SK그룹 상황 예상보다는 좀 저는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위협이라는 게 언제든 다가오거든요. 언제든. 이게 시장의 위협을 단순하게 말입니다. 단순하게 뭐 SK인데 괜찮겠지. 대기업인데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절대로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진짜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 드립니다.